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저자 직강입니다. 슬기로운 중학공부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독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또 본론으로 막 네. 들어가는 것이죠, 소장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 주요 대학 및 계열의 모집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 될 거예요. 네. 내년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일단 기본은 요걸로 틀을 잡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에서 보면 드디어 수시 모집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종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예. 그래서 아마 2010년이니까 2010 학번들이니까 한 10년 전이죠. 그래서 아마 그 뒤에 학생들은 그냥 대입하면 학종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2020년에 네. 수시 비율이 드디어 77%를 찍어가지고 정점을 일으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사고가 나기 시작하냐면 수시에서 일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에서 내신 퍼주기. 내신 시험이 너무 쉬워지거나 뭐 이런 퍼주기 현상이 일어났고 비교과가 남발되기 시작하죠. 원래는 상위 5개밖에 없던 학교가 상위 5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은 애가 없어. 그리고 세특은 일부 자사고들이 세특을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신공에까지 이루는, 그래서 이제 잘 작성하는 기술이 전부 다 고도화가 됩니다. 쫙 퍼졌군요. 예, 상향성. 서울의 중요 자사고부터 예. 뭐 저 시골에 있는 낙도에 있는 일반고까지 세특 작성 신공이 뭐 엄청나게 신출귀몰해집니다. 그다음에 경시대 대폭 늘리기 신공이 작동하고 수상 실적 몰아주기, 이게 심각하죠. 몰아주기, 그다음에 막 온갖 꼼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심적인 선생님들이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얘가 안 했어. 얘가 전교 100등인데 상도 하나도 못 받았고 세특 국어 시간에 맨날 잠만 잤어. 그럼 이게 이대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잖아요. 예. 야,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큰데 요즘은 사춘기 갈등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너무 높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제 난리가 나죠. 예. 교장 선생님 머리 다 뽑히고 선생님은 잘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애도 뭐라고 써줘요? 윤동주 이후에 문학적 감각이 제일 훌륭한 학생이다. 내 평생 이런 문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애는 처음 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대학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 학종에서 대학들이 불신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어이씨, 이거 뭐 모든 애들이 다 노벨상 감이야.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2019년에 이제 이 공직자 자녀 학종 문제가 터졌죠. 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11월 28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이 문제 아시죠? 예. 그리고 학종 비율이 40% 이상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뭘 줄이란 얘기예요? 학종 줄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드디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폭탄입니다. 내신 등급만 반영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10% 이상 늘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도 순차적으로 10%를 늘리라고 지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교과, 예. 그리고 고른 기회까지 하면 이게 60%예요. 그래서 학종은 아무리 많아도 40%를 넘어갈 수 없게 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2005년 입시여서도 여전히 수시는 75.7%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시 모집 40%는 상위권만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입시가 드디어 어떻게 나뉘냐 하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위권은 점점
수시 모집 인원은 8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계열별, 지역별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우선 의대를 보면은 의대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성대 카톨릭부터 뭐 여기 있는 게 몽땅 의대 다거든요. 그래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의대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시 비율, 그다음에 여기 정시 누적 인원인데 여기까지 보면 정시가 의대는 40.6%, 그리고 교과 전형이 1,700, 수시 정시로만 나눠 보면 어쨌든 네. 정시 비율이 40%를 넘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확실히 40% 이상 정시. 이걸 또 이제 남은 60%를 교과 전형 학종으로 나눠야 됩니다. 네. 네. 치대도 마찬가지죠. 치대도 42%가 정시.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뭘 이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으냐 하면 이 표를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2023년도께 발표가 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물론 이제 저희 피기맘에서도 할 건데 네. 그리고 이 책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로 써보면서 이게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걸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체감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대도 보면 전체적으로 40.5%가 정시. 자로 잰 듯하게 아예 그냥 딱 맞춰놓고 그냥. 그렇죠. 어길 순 없잖아. 네. 미니멈이 40인데. 네. 그다음에 한의대도 41%, 수의대도 37.9%. 그래서 의학 계열은 일단 40으로 딱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교대도 41%입니다. 교대는 이과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테지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의대 비슷하게 계열별로는 상위 계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시가 4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죠. 아까 교육부가 콕 집어서 니네 정시 40% 이상 늘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데가 평균 해보니까 39.8%, 딱 40% 맞췄죠. 예. 서울대가 30.6%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4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얘도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연대는 이미 43%, 고대가 40%, 성대가 39.4%, 그 다음이 이화여대가 43%. 그래가지고 정시가 39.8%, 40으로 맞춰져 있고 여기까지 누적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 및 교대 모집 인원까지 다 해보면 이 모집 인원 전체 숫자로 한번 해보면 의대가 수시 정시 3,000명 정도 되고 치대가 618명, 약대가 1,780명, 한의대가 663명, 수의대가 500명이 조금 안 되죠. 예. 그다음에 교대가 한 4,500명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11,000명 정도. 여기까지가 11,000명인데 수시 모집 인원이 6,430명, 정시가 4,470명 정도 되는 거죠. 6대 4의 비율이 이제 여기는 맞춰진 거죠. 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제 뭐 하나 또 넣어두시면 되냐 하면 의학 계열 교대까지 한 11,000명 정도 간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뭐 기억하자 그랬죠? 중학교 내신으로 7등 정도 해야지 7등.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다. 비교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숫자로 외워야 될 거 11,000명이 의학 계열 교대까지 이렇게 하나 더 외워두시고 요 수는 큰 변동은 없을. 그렇죠. 네. 총수의 변동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대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40% 의무 조항이 없는 대학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40이 안 되죠. 36, 39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덕성여대도 뭐 40 넘는 게 동덕여대, 서울여대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은 34%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40% 정시 이야기는 상위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도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 나는 스스로 상위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뭐에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수능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 지역으로 가보면 이제 수도권이죠. 경인 수도권으로 가보면 점점 뭐가 주냐 하면 정시 비율이 줍니다.
한양대 에리카, 옛날에 반월 캠퍼스라고 불렸던 데죠. 네. 에리카가 35%, 아주대 31, 인하대 31 하다가 용인대는 27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한신대는 14%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나머지, 경인 지역의 나머지 대학은 30.7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경인 지역을 벗어나면 충청 지역은 19%대로 떨어집니다. 정시가. 네. 네. 수시가 80이 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딱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네요. 딱 지도별로 이렇게 네. 되네요. 네. 그래서 의학 계열 별도로 빼고 나면 의학 계열은 내년부터는 거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목적인 학생들은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중하위권으로 뭐 나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 가고 싶다. 중학교 때 근데 이 얘기를 하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가 와가지고 전교 꼴찌를 하는 친구라고 해도 네. 중학교 한 3학년 말부터 정신 차리면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전히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을 데리고 야 너는 이미 안 되니까 수시 위주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상위권을 노려야 돼. 중학생은. 그러면 결국은 그 앞으로의 입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입시가 거의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구조에서는 정시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다. 수능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호남 제주를 가보니까 15%입니다. 아, 정시가. 수시가 85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광주여대는 아예 정시를 안 뽑아. 3명 뽑아. 이 3명은 왜 3명이 생겼을까요?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2월 된 거예요. 호남대는 애초에 없어.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가보니까 대구 경북도 15% 밑으로 내려갑니다. 부울경 지역 14.9%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울경을 좀 더 보면 동명대랑 뭐 고신대 이런 데가 있어요. 부산외대. 정시 비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정시 때까지 기다려봐야 원서 낼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뭐가 골든 크로스가 됐냐 하면 대학 모집 인원보다 애들이 적은 시대야. 그러니까 이 지방의 사립대들은 학생을 채우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채워야 돼요? 정시 때까지 기다리다가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솔직히 수시 때 어떻게든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수시 100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수시 붙으면 일단 정시 못 가니까. 실제로 뭐 제가 만약에 지방 사립대 이사장이나 총장 정도 되면 저는 고1 때 미리 뽑아놓는 것도 고민해. 솔직히. 1학년 딱 찾아가가지고 야, 너 내가 어느 대학 총장인데 너는 우리 대학에서 이미 뽑아놓게. 저는 뭐 장학금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그러니까 이게 지방대 입장에서는 정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전국에서 수시가 몇 프로냐는 이제 사실은 대입을 결정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특히 저는 중학생이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서성한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의학 계열 또는 교대 이런 데를 구상을 해놓고 보면 결국은 대학 입시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지금 이미 옮겨가 있다? 정시로 옮겨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특목고를 가고 싶은 학생들 있잖아요. 뭐 영재고, 과고, 외고 이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을 제외하고 나면 중2, 중3의 공부의 포커스는 약간 수능형의 방점을 찍어가는 게 맞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편에서 이제 정시를 해보면 최상위권이라고 일컫는 데는 뭐 전교 10등 정도 돼야 된다. 아까 이건 저번에도 있고. 최상위권 정시가 40%로 증가했다. 근데 거의 50%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리가 하나 있는 거죠. 대학이 높아지면 뭐가 늘어난다?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 학교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시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수능 경쟁력이 있어야 그 그럼요. 하이 클래스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수시가 80% 이상인 데는 상위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목표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는 중학교 성적으로 내가 어떤 범위인지 확인하는 거 먼저 해보자. 그리고 내가 목표 대학을 막연하게 높이지 말고 중학교 성적을 최대한 올리려고 애를 써보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형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학종형이라고 제가 비판하는 건 뭐에 가깝냐면 선행나부랭이. 저는 이제 선행나부랭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중학교 2학년 내신 성적은 100등인 주제에 자꾸 고1 걸 선행하고 있으면 얘는 뭐를 꿈꾸는 거냐면 학종의 말도 안 되는 몽상과 망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현재 성적을 올리는데 초점을 좀 둬야 된다. 그래서 전국 중학교 5%, 전교 5% 수준이 전국 중학생 40만 명 중에 약 2만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수능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의학계열, 교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중학교에서 10%, 전교 10% 정도 수준이 약 4만 명 정도 되고 얘네들이 주요대,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 가는 수준이고 거점 국립대를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전교 중학교에서 30%, 전교 30%, 30% 계산하기 쉽죠. 200명이면 60등 정도까지입니다. 얘네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인서울 지방 주요 사립대, 부산으로 치면 뭐 동아대라든가 인천의 인하대, 수원의 아주대 이런 주요 사립대를 갈 만한 수준인 거고 인서울이 가능한 수준.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통학 가능한 학교. 가까운 곳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아까 수능형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험을 잘 보는. 자꾸 막 선행만 하고 미래를 꿈꾸는. 100등이 선행하는 건 저는 정말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100등은 뭘 해야 돼? 50등에 어떻게 진입할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다 보면 본인의 약점도 발견이 되고 중학교 때 필요한 기초가 탄탄하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 100등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중학교 과정 기초도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선행 앞서가려고 하는 건 좀 막아줘야 된다. 근데 그 선행을 부추기고 하는 학원들이나 뭐 사교육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선행 안 해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따기 힘들어서 학종으로 대학 못 간다. 그거든요. 안 가면 되지 뭐. 어차피 학종으로 못 가요. 이제 그런 걸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일단 중학교 현재의 수준과 성적으로 요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 애는 어느 위치인지를 일단 체크하고 중2들은 중3 때 이거를 한 레벨씩 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전력 투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계열별로 이제 어떤지 보는 거고요. 이제 대입 계열에 따른 입시 전형은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